윤석열, 이제는 진짜 소름이 돋는다는 말밖에는 못하겠습니다. 윤석열이 장제원을 독대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일이라고 하는데요. 선거에서 패배한 이후에 일어난 일이고 이 일의 취지를 알고 나면 경악할 수밖에 없습니다. 장제원과 윤석열이 만난 건 국힘 대표 체제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선거에서 패배의 쓴맛을 본 뒤로도 정신 못 차리고 김기현 대표 체제를 유지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이 역시 윤석열의 입김이 작용했다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윤석열은 장제원을 이번 인적 쇄신의 핵심으로 꼽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단둘이 독대를 했는데 이 자리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서로 상의하고 이 중에서는 김기현 대표에 대한 말도 오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전히 윤석열이 하라는 대로 국힘은 움직이고 있다는 게 또 한 번 증명된 겁니다. 윤석열은 그렇게 논란이 많은 장제원을 여전히 신임하고 있다는 것이고 윤석열의 입김이 작용했기 때문에 진짜로 물갈이 되어야 하는 핵심 지도층은 남아있고 당직자들만 싹 다 교체가 된 것이죠. 이렇게 되니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겁니다. 윤석열의 입김이 작용한 덕에 김기현은 당 사무총장의 친윤 인물인 이만희를 앉혔으며 조직 부총장에는 장제원 라인으로 꼽히는 함경우 당협위원장을 앉히고 친윤계 의원인 김성원을 여의도연구원장에 선임했습니다. 결국 김기현이 꼭두각시인 것도 증명이 된 거고 윤석열이 여전히 입김을 가하고 있다는 것 또한 증명이 된 거죠. 보선에서 참패를 했으면 혁신에 가까운 인사교체가 있어야 하는데 이상하다고 느낄 정도로 친윤 의원들로 구성이 되고 진짜 바꿔야 할 지도부는 요지부동이었습니다. 정상인의 사고방식이라면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고 이 사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언가가 분명 필요했는데 결국 그게 이런 방식으로 증명이 됐다는 겁니다.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거죠. 윤석열은 정치 능력이 없다는 게 애초부터 증명된 사람입니다. 인사 지명을 하는 사람마다 논란, 그걸 또 고집을 꺾지 않고 임명까지 해서 여전히 논란, 여기에 선거까지 개입을 해서 여당이 참패하는 결과까지 만들었는데 여전히 윤석열이 하라는 대로 움직인다는 게 말이 되나요? 김기현은 도대체 어디까지 추락하려고 그러는 걸까요? 결국 윤석열이 말하는 변화는 제가 말씀드렸던 그대로였던 겁니다. 차분하게 변화하라 주문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모순된다고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보통 이 정도 실책이면 과감하게 인사교체를 진행하고 대통령 눈치 볼 필요 없이 진짜 필요한 인물을 갖다 쓰라고 지시했을 겁니다. 그런데 차분하게 변화하라 한 것은 결국 알아서 눈치껏 내가 원하는 대로 진행을 하라는 소리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이게 현실이 됐다는 것입니다. 윤석열이 원하는 대로 해라. 윤석열은 잘하고 있으니 책임을 묻지 말라. 윤석열이 원하는 인사는 결국 지도부 교체가 아니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기조가 국힘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윤석열이 차기 헌재소장 후보자로 이종석 헌법재판관을 지명한다고 합니다. 이 사람, 윤석열의 서울대 법대 동기이자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 심판에서 주심 재판관을 맡았던 사람입니다. 이상민 장관은 직무유기가 명백함에도 탄핵이 기각됐습니다. 이렇게 기각된 결과의 중심에 있는 사람이자 윤석열의 학연으로 이뤄진 사람을 헌재소장으로 지명하겠다는 것이죠. 윤석열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겁니다. 그렇게 인사 임명으로 국가를 혼란스럽게 하고 본인이 밀어준 사람으로 선거를 했더니 역대급 참패라는 결과까지 봤습니다. 그럼에도 본인 고집을 꺾지 않고 학연으로 논란이 될 사람을 헌재소장 후보자로 올린다는 게 제정신으로 할 일입니까? 이건 윤석열 관련자를 비롯해서 국힘에는 절대로 투표를 하면 안 되는 명분만 심어준 겁니다. 총선에서 대놓고 참패를 하겠다는 걸 윤석열 스스로 밝힌 거라고 봅니다. 이미 민심이 이야기해줬습니다. 윤석열을 비롯한 여당이 쇄신하지 않으면 표를 주지 않겠다는 민심이 뚜렷하게 밝혀졌죠. 그런데 결국 윤석열은 이런 민심을 되돌아보지도 않고 또 본인 만족을 위해 모든 인사 임명과 교체를 진행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을 위해서 표를 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여야를 떠나서 이런 인간에게 힘을 주는 표를 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앞뒤는 전혀 생각을 못하는 것 같은데 헌재소장 임명에는 인사청문회를 포함해서 국회 임명 동의도 필요합니다. 윤석열이 임명하고 싶다고 해도 국회 동의 없이는 임명이 불가한 자리인데 이렇게 생각 없이 인사 임명을 하는 게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인가요? 민주당은 당연히 이종석의 임명 동의를 하지 않을 겁니다. 이미 이상민 탄핵 심판에서 말도 안 되는 결과를 만든 장본인이고 심지어 윤석열하고 학연까지 있는 사람을 임명 동의해 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이러면 또 윤석열은 인사 임명 실패라는 업적을 쌓는 것이고 당연히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실제로도 민주당에서는 난색을 표하고 있는데 또 윤석열의 친구냐라면서 공세를 퍼부었습니다. 애초에 이미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 동의안도 당론으로 부결시켰습니다. 민주당 의석이 168석이나 되는데 이런 거대야당을 너무 무시한 결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민주당은 이제는 너무 익숙하다는 입장입니다. 임명하는 사람마다 친인척 아니면 대학이나 사법연수원 동기라 새삼스럽지도 않답니다. 윤석열은 이미 이걸 이상하게 여기지도 않는 것 같고
윤석열 정부 출세 순서는 베프 순서라는 말도 나옵니다. 친한 순서대로 인사 임명을 해준다는 거죠. 정치적으로 그렇게 실패와 참패를 연이어 달성해놓고도 또 인사 임명 실패를 달성하겠다는데 굳이 말릴 이유도 없습니다. 이렇게 또 이미지가 똥이 되면 총선에서 질 확률도 높아지는 거니까요. 국힘은 분명 반발하고 나설 겁니다. 거대 야당의 사법부 길들이기 또는 이재명 사법 리스크를 분산시키고자 하는 선동 전략이라고 할 건데 아무리 그래봐야 소용없을 겁니다. 이미 이런 비난을 뛰어넘는 짓을 윤석열이 하고 있기 때문에 야당 측이 이걸 넘기는 대단히 어렵거든요. 이제는 보수 언론들도 등을 돌립니다. 조중동도 윤석열이나 국힘에 대해 굉장히 비판적인 사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조중동도 아는 겁니다. 보수 세력이 강해져야 본인들의 입김도 강해지는 건데 이대로 가다가는 총선에서 폭망할 게 뻔하다는 거죠. 총선에서 폭망하면 당연히 조중동도 파워가 약해지는 거고 이제는 자신들이 기사를 써서 여론을 만드는 것도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윤석열의 방향이 엉망이라는 거고 이걸 지금이라도 막고자 조중동도 비판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더 웃긴 건 이런 상황에서도 윤석열은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는 겁니다. 조중동도 김기현이 물러났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미 국힘은 김기현 체제를 유지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기 지도부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래봤자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친윤 인사들로 도배된 사람들이 무슨 이기 지도부라는 건가요? 그래봤자 윤석열 입김대로 움직이는 건 똑같은데 국민들이 바보냐 이겁니다. 결국 이렇게 인사 임명을 해버린 이상 정책적으로 쇄신을 해야 하는데 그런 것도 전혀 없잖아요. 윤석열은 여전히 이념 전쟁에 빠져있고 국힘도 여전히 야당 탓하기 바쁩니다. 그리고 국감장에서도 정부 인사들 옹호해주기 바쁘고요. 김기현도 스스로 자괴감이 들 겁니다. 이미 2배로 책임이 더해진 건데 본인 스스로도 능력이 없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요. 심지어 정계 은퇴를 할 거라는 말까지 해둔 상태고 이대로는 총선에서 이길 가능성도 없기 때문에 스스로 자괴감이 들 수밖에 없을 겁니다. 윤석열은 애초에 정책적으로 좋은 대통령이 될 생각도 없고 국민들 목소리를 들을 생각도 전혀 없습니다. 오로지 눈과 귀를 막고 본인 하고 싶은 대로만 하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왜 이렇게 말하냐고요? 집시법 개정령이 바로 어제부터 시행됐기 때문입니다. 집시법이 뭐냐면 경찰이 집회와 시위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도로의 범위가 확대되는 내용의 법입니다. 경찰은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서라는 이유를 들고 있어서 언뜻 보면 시민들한테 좋은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금지 제한 가능 도로에 대통령실 인근 도로가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실 근처에서 경찰이 시위나 집회를 못하도록 하는 걸 합법적으로 만들었다는 거죠. 지금 시위 목소리를 들어야 할 사람은 윤석열인데 정작 윤석열이 들을 수 있는 대통령실 근처에서 시위를 금지하고 제한하는 걸 법으로 개정했다니 얼마나 개탄스러운가요? 심지어 기준도 아주 본인들 입맛에만 제대로 맞춰놨습니다. 관할 경찰서장이 교통소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집회나 시위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만약 윤석열이 진짜로 소통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번 선거 결과에 대해 반성하고 있었다면 이 개정안에 대해 극구 반대를 했을 겁니다. 당장 어제 시행이 되더라도 오히려 이 내용에 대해 공개적으로 항의를 했을 겁니다. 시위나 집회는 표현의 자유이고 이것이 곧 민주주의 시민들의 가장 기본적인 자유에 해당하는 것인데 이걸 법으로 제한하는 것이 말이나 되냐면서 항의를 했어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정작 윤석열은 아무런 공식 입장조차 없습니다. 이 개정안이 시행되는 걸 흐뭇하게 지켜만 보고 있을 뿐입니다. 대통령실 앞에서의 집회와 시위를 원천 봉쇄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정된 법인데 본인이 잘못하고도 욕먹는 건 제일 싫어하는 윤석열인 만큼 이걸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죠. 이런 사람을 뽑아준 분들 이제 속이 좀 시원하십니까?